자, 수열 파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 페이지에 일단 공식을 싹 다 정리를 좀 해놓고, 각 유형 갔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적으면서 조금 외워보도록 하자. 뭐야? 뭐 떨어진 거야? 자, 첫 번째 등차 수열 나와 있네. 공통적인 차이를 보이는 수열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항을 보통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죠? 요거 밑줄 하나 치자.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표현하는데 A 플러스 n-1D라고 이렇게 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A, n이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그래서 얘가 n번째 항을 할 때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면 뭐 숫자를 다 찾아낼 수 있거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요 식으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얘를 전개를 했다라고 생각해보자. 여기에 뭔가 어떤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개를 하면 우리는 항상 n이 중요한 거거든? n이 중요한 거라서 전개를 했을 때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n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d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n이 없는 부분을 정리하면 a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한 마이너스 d가 이렇게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일반항 an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때 뭐 물론 a 플러스 n-1d만 알아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d 곱하기 n 그리고 a-d. 자, 그랬을 때 항상 얘는 어떤 거냐면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자, 수열에서는 막 어떤 식들이 막 주어질 거야. 그런데 어떤 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왔네. 아, 그러면 그 수열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n에 관한 1차 항의 개수 있죠? 얘가 공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결국 여기가 A가 공차란 뜻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일 때 만약에 뭐 bn 이렇게 했는데 3n 플러스 6이래. 그러면 얘는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은 9고 공차가 3이니까 30 계속 커져 나가는데 12, 그 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요거 좀 많이 쓰니까 좀 잘 기억해 놓고 나중에 딱 넘어갔을 때 한번 물어보면 d 곱하기 n 플러스 a-d. 그래서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뺀 것이다. 요걸로 일반항 구하는 걸 좀 해볼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좀 많이 쓰는 거.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네? 아,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가운데 있는 10이라는 것은 앞에 거 9와 뒤에 거 15에 더해서 나누기 2, 결국 평균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분수식으로 표현 안 해. 그래서 2를 이쪽으로 넘겨버려. 그럼 b가 가운데 있는 항이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을 2배한 것은 앞에 것과 뒤에 거의 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등차 수열의 특징을 하나 보여주면 당연히 3 더하면 18이 될 것이고 3 더하면 21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얘랑 얘를 더할 때 얼마 나옵니까? 30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보다 하나 많아지고 얘보다 하나 줄어드는 이렇게 더해도 뭐가 되는 거니? 3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규칙도 발생한다는 걸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 가볼게. 자,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지만 요거 냅둬야 되겠다. 이렇게.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네. 자, 여기는 얘가 첫째 항이죠. L을
끝항 n번째 항이라고 하니까 여기를 an으로 이렇게 바꿔줄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2분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해주면 합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an 자체가 요 놈이잖아, 그지? 그럼 an 자리에 얘를 싹 대입을 해서 하면은 요 식이 딱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 번째 식도 나오거든. 그래서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아까 전에 우리가 일반항을 전개했을 때를 생각하죠. 그러면 얘도 전개를 하면 얘는 Sn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개하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n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것을 또 적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것만 외워도 괜찮아. 요걸 외우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지, 이걸 꼭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었죠.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항의 개수가 뭐야? 공차의 절반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아까 전에 일반항에서 n의 1차항의 개수는 공차였고 2차 합에서는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이런 정도도 알아두면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네. 요 파트. 자, 여기서도 뭔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뭔가 더 추가가 돼야 되거든? 자,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한번 다시 적을게. n에 관한 2차식 맞죠? 그러면 결국 2차항의 개수가 얘가 공차 d의 절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방금 설명했던 거고.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일반항이 주어져 있을 때 합을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문제는 합이 주어졌을 때,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해야 돼, 역으로 구해내야 되는 과정이 존재하거든. 자, 그래서 SN이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해줄게. 저기는 C가 없어. 자, 그래서 얘를 옆에다가 하나 딱 적어 놓자. 뭐 요쪽 공간에다가 적으면 되겠다, 그치? 한 3줄 정도 적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C까지 이렇게 했느냐? 저기는 C가 없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C가 0이면, 그래서 상수항이 없으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얘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쭉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C가 0이 아니고 만약에 3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고 첫째 항은 뭐가 딱 나와 있고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이 이루어져. 그래서 특징이 있어. 얘이면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찾아내는 방법 원래는 이거죠. 자, SN이라는 것은 이거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쭉쭉 해서 A의 n-1 플러스 A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만 구하고 싶다.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인 SN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인 S의 n-1을 빼주면 얘만 남는 거 맞죠? 이해되십니까? 항상 첫 번째 항부터 뭐까지 하면 S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막 풀어왔어. 그런데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요거를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기억을 해둡니다. 뭐 들은 사람도 많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AN은 뭐가 되는 거냐면 2차 항의 개수를 2배. 그래서 2A의 N. 일반항은 1차식이지?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1차 항의 개수에서 2차 항의 개수를 빼. 그래서 플러스 B-A 해버리면 일반항이 바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SN에서 SN-1 빼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n은 1 이상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선생님 얘는 둘째 항부터라면서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놓는 거야. 얘는 일반항을 쓸 수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2an 플러스 b-a를 쓸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는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째 항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항상 첫 번째 항 a의 1이라는 것은 s의 1하고 똑같죠? s의 1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 등차 수열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알아두면 수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좋잖아. 그치?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까지도 일단 결정은 했다. 일단 한 번 들은 거야, 한 번. 그 다음에 등비수열,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등비수열은 항상 비율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 1, 2, 4, 8 그러면 계속 뭐가 될 것이다? 곱하기 2씩. 그러면 얘가 공비 R이다. 그리고 얘가 첫 번째 항 A다 라고 했을 때 요게 n번째 A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1 곱하기 그 다음에 공비 2의 n-1제곱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우리는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게 일반항이라고 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중요한 공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아까 전에 안 좋은 거 뭐야?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2b는 a 플러스 c 그거를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등차 중항. 거기다 등차 중항 적어놔. 얘는 등비 중항. 항상 가운데 값 항을 구할 때 하는 방법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고 얘를 C라고 생각했을 때 등비 중항은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있는 거 4라는 것은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다.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는 B라는 것은 A 곱하기 C에다가 루트를 한 건데 루트가 싫어서 양변을 제곱해서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한 것은 앞에 거 뒤에 거 곱과 같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등비 중항까지 일반항에서 그러면 이제 합공식도 가야 되겠지 여기서. 또 안 좋은 게 있어. 여기 SN 옆에 여기 좀 공간이 좀 있지. 공간이 좀 있을 텐데 여기다가 좀 하자. 좀 많이 외워야 되는 거. 자, A의 N 하고 S의 N. 자,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숫자가 1, 3, 5 이렇게 나가는데 1부터 시작하는 홀수야. 공차가 뭡니까? 2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내가 주황색으로 적어준 공식에다 딱 대입하면 얘는 2n 이렇게 되겠죠. 공차 곱하기 n.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 1에서 공차 2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홀수 2n-1은 좀 많이 외워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 4, 6 짝수가 되겠죠? 짝수의 일반항은 뭡니까? 얘도 공차가 2니까 2n이 되겠네. 공차가 2인데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면 0이 돼버리겠네,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3부터 시작하는 홀수 3, 5, 7 얘도 공차가 2인데요? 그러면 2n 적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면은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일반항 중에 하나야. 알고 있으면 좋고. 그러면 자 1부터 10까지 홀수 1, 3, 5, 7, 9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25.
25가 되죠. 그러면 요것도 알아놓으면 되죠. 1부터 10까지 홀수가 몇 개 있니? 5개 있지. 그래서 합은 그 개수를 제곱하면은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은 뭐가 되겠니? 개수가 50개 있으니까 50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250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만 외워두면 내가 이 순서대로 적어준 이유가 있거든? 얘만 외워두면 얘는 n제곱 플러스 m, 얘는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총 6가지가 되겠죠? 요거는 좀 외워두면 괜찮을 것 같아. 아까 전에 빼먹어서 하나 좀 기억나서 한번 적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가볼게. 자, 등비수열에서도 합은 요 공식은 두 개는 꼭 알아야 되겠죠? 자, 얘는 공비 R 값이 1보다 클 때 사용하고, 왜? 분모에 있는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가 사용되는 경우는 R 값이 1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1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사용할지, 반대로 1-R A에 1-R의 N제곱을 사용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단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열은 생각보다 공식이 좀 많아서 조금 외워줘야 돼. 물론 얘도 마찬가지. 합에 대한 R의 N제곱 공식이 나와 있을 때 뭐 AN을 구하고 싶을 때 SN에서 SN-1을 빼도 상관없거든? 근데 등비수열은 얘가 많이 어렵진 않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아까 전에 등차수열에서도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형태는 딱 정해져 있었잖아, 그지? 상수항이 없는 경우였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SN이 항상 어떤 걸로 나올 거냐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 꼴로 무조건 나올 거거든? 자, 요거도 하나 필기를 해 두시고 옆에다가.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고 얘를 무조건 N제곱으로 맞춰야 돼. N-1제곱도 안 되고 N 플러스 1제곱도 안 돼. 무조건 N제곱일 때야. 그때 여기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랑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 있는 숫자 있죠? 그래서 이 A 플러스 B를 했을 때 0이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고, 그러면 얘가 0이 되지 않으면 얘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합공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이 정도는 적어 놓으시고, 원래 많은 공식들이 더 있는데 일단 뭐 최소한으로 꼭 외워야 되는 것만 이렇게 할게.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뭐가 나오죠? 시그마가 나오죠? 뭐 시그마 공식들은 좀 가서 할 거고, 여기 나와 있네. 당연히 얘를 못 외운다면 어떤 문제도 합에서는 풀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 그래서 여기 k라는 게 뭐였을 때 1 집어넣고 더하기해서 n까지 더한 것은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죠.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k.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합이면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얼마나 나옵니까? 55가 나오겠지? 그래서 55. 자, 그러면 제곱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안 외우면 안 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면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도 외워놔야 돼.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 혹시 나랑 수업한 놈들 얼마니? 오, 그렇지. 385. 6분에서 저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 계산 시간 오래 걸려서. 그러면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자, 세제곱은 뭐냐면 얘를 가져와서 그냥 제곱하는 거야. 그럼 결국 55를 제곱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알고 있죠? 얼마니? 3025. 그렇지. 3025. 자, 요거는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55, 385, 3025 요 세 개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지워두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이 나오는 형태. 그래서 여기다 괄호 4번을 해볼게. 당연히 똑같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될 건데 일반항 자체가 어떤 꼴로 나왔을 때냐면 만약에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나와 있어도 되고 그런데 얘를 전개하면 얘는 K제곱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이니까 여기에 있는 당연히 몇 분의겠니? 6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연수의 합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을 써서 원래는 통분해야 돼. 자, 그런데 얘와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통분해서 뭔가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이 6분의와 2분의 1을 통분하면 어떤 게 되냐면 3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얘도 다른 것도 많지만 요 정도만이라도 조금 외워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3분의 해서 연속된 3개의 자연수 n부터 연속된 3개의 자연수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부분분수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안 나겠죠? 자, 네. 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든 간에 부분분수는 이런 거야. 여기를 C로 바꿉니다. 분자가 1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C로 바꿉니다. 바꾸라고. 저희 너 무슨 생각해? 딴 생각 안 해서. 자, 그리고 잘 봐. 대소관계를 했을 때 항상 큰 거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부분분수 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것분의 분자는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괄호에서 작은 것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분수를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1부터 뭐까지 집어넣어서 없어지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규칙이 다 만들어져.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가지 정도로 해볼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에 이렇게 해서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을 하나 적도록 할게. 자, 그러면 얘가 A라고 생각하고 얘가 B라고 생각하고 C는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1인데 그것분의 분자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돼버리냐면 1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작은 것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 이렇게 딱 만들어지겠네. 됐습니까? 진짜? 왜 이상하다. 뭐지 이런 표정이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다가 1을 집어넣고 더하기 2를 집어넣고 해서 없어지는 규칙을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안 적어도 돼. 자, 그러고 보면 연속적으로 소거가 돼서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만 더 적으면 n 집어넣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그러면 없어지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여기까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얘랑 얘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분분수 맥락으로 생각하라는 게 있으면 얘가 차이 나는 게 몇 차이 납니까? 1 차이 나죠? 그런데 요 분모에 있는 문자의 개수를 봐야 돼. 없다는 것은 개수가 뭐란 뜻입니까? 1이란 뜻이죠? 아, 그러면 차이 나는 수와 이 분모에 있는 개수가 만약에 같으면 연속적으로 소거가 돼.
그래서 이쪽에 1 집어넣은 거 남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지막에 집어넣는 n 집어넣는 게 이렇게 남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서 n 플러스 1분의 n 요거 나오죠.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중간 가정으로 원래 얘를 하고 얘를 하고 얘를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좀 외워주면 편합니다. 혹시 이런 것도 기억나니? 차이 나는 거와 계수? 진짜? 기억나니? 아, 너 학원 안 다녔지? 그 영상은 뭐 이강 들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런 거 설명 없었어? 아, 문제로만? 자, 그래서 어딨어? 자, 대충 이렇게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앞쪽에 있는 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것분의 분자? 그럼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작은 거 2n-1분의 1 마이너스의 큰 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그럼 요걸 잘 봐. 얘 분모 두 개가 몇 차이 나니? 2 차이 나지. 그런데 문자의 개수가 뭐니? 2죠? 똑같지? 그럼 얘도 없어지는 규칙이 연속적인 소거가 돼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거 요것만 남는 거야. 요거는 기억해줘야 된다. 어떤 것인지. 그래서 차이와 개수가 같으면 항상 연속적인 소거라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은 게 남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가보자.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해서 k 플러스 2분의 1. 그럼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것분의 분자하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2 차이 나죠? 자, 항상 차이 나는 숫자가 뭐든 상관없이 항상 개수는 너희들이 푸는 문제상에서는 개수는 항상 무조건 1일 겁니다. 무조건 1. 그러면 얘가 같지 않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작은 거부터 1부터니까 1, 2 집어넣은 게 남고 얘는 마지막에 끝나는 게 n이죠. 그러면 뒤에서부터 n-1 그래서 두 개를 집어넣은 게 남는 거야. 그래서 없어지는 규칙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다가 1 집어넣고 더하기 2 집어넣고 해서 없어지는 걸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요 식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를 원래는 다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거든. 와, 근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만큼은 조금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이 결과는 자, 이거 외우는 거 좀 같이 보자. 자, 일단 우리는 1 차이 나는데 개수가 1인 얘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그대로 가져와.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n을 이렇게 딱 적어. 무조건. 그리고 여기다 괄호를 딱 해놓고. 요거 외운 거 기억나니? 우리 마플에서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나? 안 난다고? 얘 외우라고 저번에 한번 마플 할 때 했었네. 근데 이거를 잘 못 외워야지. 근데 만약에 1부터 10까지는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11분의 1, 12분의 1 이거를 다 통분해야 되거든? 근데 너무 복잡해. 외웠으면 좋겠다 이거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외워두시고 문제 풀면서 또 없어지는 거 소거되는 규칙들을 조금 천천히 해줄게. 그래도 와, 벌써 40개냐? 괜찮아.
오늘은 일단 뒤에서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단 한번 쭉 적어 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KK 플러스 1, KK 플러스 2 요 두 가지만이라도 좀 외워주면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수열 일단 뭐 뒷부분 나머지는 다 조금 뭐 기납적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숫자를 일일이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는 거라서 그거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유형 1번 가보죠. 쉽게 풀 수 있는다. 사람들은 좀 쉽게 풀어가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수열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열 파트는 조금 전문한 풀이를 좀 가보도록 할게. 적응될 때까지. 자 일단 뭐 a 플러스 n-1d 나와 있고 그지? 자 그리고 수열에서 항상 a 플러스 n-1d를 많이 사용한다. 여기 an이다.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A7에서 A3을 빼면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지. 숫자가 몇 차이 나니? 4 차이 나죠? 그러면 공차가 4D 이렇게 되겠네. 왜냐면 얘가 A 플러스 6D죠? 얘가 A 플러스 2D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면 A는 사라지고 6D에서 2D 빼니까 4D. 그래서 숫자가 차이 나는 만큼의 공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빼면은 이렇게 하나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항. 일단 A라는 것은 와 3점짜리였대. 19학년도 대수능. 자 그러면 A는 4네. 그 다음에 모르겠지만 방금 내용으로 여기에 있는 A10-A7이라는 건 3D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3D가 6이니까 D 값은 2다 라고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연습 삼아 일반항을 만들어 볼게. 굳이 안 해도 상관없지만 자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N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죠. 그 다음에 A-D 하니까 2N 플러스 2의 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자, 지금 필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의 4라는 건 여기다가 4를 딱 집어넣으면 10이다 이렇게 딱 나오겠네. 그래서 일반항을 세울 때는 이 공식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 일반항을 세울 일이 있다면. 됐습니까? 요거도 가볼게. 자 요번에는 공차가 D인데 A2가 3이래. 그러면 우리는 저런 항이 나오면 AN은 A 플러스 N-1D 여기에다가 뭔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A의 2라는 것은 A 플러스 D라고 이렇게 나오네. 해결됐고. 두 번째 A7에서 A5를 뺐대. 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2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D가 된대.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3D가 3이네. 그러면 D 값은 1이구나 라고 할 수 있네. 요거 안 적었네. 얘가 3이라는 거.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A 값은 2구나 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또 연습해보자. AN이라는 것은 공차 곱하기 N. 그래서 1N이 되겠죠?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면 N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따라서 A의 4라는 것은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나오겠네. 자, 뭐 첫 두 문제는 좀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와우. 2번 가볼게. 그냥 자기가 풀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쭉 풀어나가. 듣고 싶은 사람만 들으면 돼. 자, 일단 그래서 A에는 수열이 모여있는 집합이어서 그래서 중괄호를 이렇게 씌운 거야. 중괄호.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AN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N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 첫째 항하고 그 다음에 공차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AN의 첫째 항은 45네. 공차가 마이너스 7이네. 자, 그러면 일반항을 만들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7N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면 플러스 52 이렇게 만들어지죠. 괜찮죠? 연습을 좀 됐죠? 자, 그런데 BN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같대. 와,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우리는 B라고 놓자. 그러면 공차도 B가 되겠네?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BN 수열은 공차 곱하기 N이니까 BN 이렇게 되네. 아, 헷갈린다. 야, 이거 D로 바꾸자. 얘도 D. 지금 여기 BN이 있으니까 BN이니까 헷갈리네. 그래서 공차 곱하기 N.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이 상수항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과 공차가 같으면 상수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냥 n에 관한 1차식만 존재한다. 1차항만 존재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할 것은 지금 CN이라는 것은 AN에서 BN을 더하라고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더해볼게. 그럼 CN이라는 것은 AN 요거죠? 여기서 요걸 더하네. 더하니까 D-7의 N 하고 상수항은 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52 여기까지 만들어졌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이제 중요한 말은 요 말이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10이래. 그러면 얘가 100보다 커지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10이래. 그러면 10도 되고 11도 되고 12도 되고 다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9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8 안 되고 요 앞에 거는 전부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럼 경계 지점을 잘 봐. n 값이 10이면 성립한대. 그러면 C의 10은 100보다 크다가 돼. 그 다음에 9 집어넣으면 안 되네. 그러면 C의 9는 100 초과가 안 된다는 뜻이죠. 100 초과가 안 된다는 것은 100이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n에다가 10을 9를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10n.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8. 얘가 100보다 크다. 그 다음에 9를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아니네. 10D네, 10D. 그러면 여기는 9D가 되겠죠? 그러면 97, 63. 그러면 마이너스 11. 얘가 102야.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D의 범위를 찾아보자. 얘 넘기고 9로 나누면 D는 9분의 111 이하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얘 넘기고 10으로 나누면 얘는 10분의 118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D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몇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12? 왜냐면 이게 11.8이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자, 2번까지 풀었어. 3번 한번 생각해보자. 3번은 생각해보고 풀이를 해줄게. 자,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줄게. 3번은 지금은 별로 많이 나열을 시키지 않아도 뭔가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열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일단 AN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하자. AN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처음에 숫자가 뭡니까? 1.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 1인 거, 그 다음 뭡니까? 4. 30 계속 커지네, 그지? 3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맞나? 13. 진짜.
자, 13, 16, 19, 22 이렇게 해서 쭉 가겠대. 그 다음에 Bn 수열 4로 나온 나머지가 2인 건 당연히 2부터 출발해서 4씩 더해 나가면 되겠지. 4 더하면 6, 4 더하면 10, 5 하나 나왔다. 4 더하면 14, 4 더하면 18, 4 더하면 22, 하나 나왔네. 그럼 일단 2개 정도 나오면 좀 멈춰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같아지는 거지. A의 몇 번째 항과 A의 네 번째 항과 B의 몇 번째 항, B의 세 번째 항 같아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A의 몇 번째 항이니? A의 여덟 번째 항과 그 다음에 B의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두 개만 해봐도 같아지는 거는 요 항의 숫자가 뭐 커질 때? 4 커질 때 같아지겠죠? 아, 그럼 여기는 3 커질 때 같아지는 거야. 4 커지면 A의 12. 그 다음에 얘는 3 커지면 B의 9. 그 다음에 4 커지면 A의 16. 그 다음에 3 커지면 B의 12. 4 커지면 A의 20. 그 다음에 3 커지면 B의 15. 이렇게 만들겠네, 그지? 왜냐면 저기는 20 이하의 자연수만 원하니까. 그랬을 때 요거 두 개 더해서 그 항의 숫자인 K 플러스 M. 최소값은 7이고 최대값은 얼마다? 35다라고 해서 요거 두 개 더해서 결국 답은 42. 자, 보편적으로 찾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좀 많이 찾아내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게 엄청 100 넘어가고 막 1000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좀 빨리 찾는 방법도 해볼게. 자, AK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AK랑 B의 M이랑 같아야 된대. 자, 그러면 AK 일반항을 세워보자. 공차가 뭡니까? 3이죠? 그러면 얘는 3K. 여기 3.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M은 얘는 공차가 4죠? 그러면 4M. 하고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면 마이너스 2. 그러면 결국 얘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소거되고 결국 3K는 4M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얘는 뭐의 배수? 얘는 4의 배수.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얘는 3의 배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나열된다라고 이렇게 찾는 방법도 나중에 많이 사용될 거야. 그래서 요거 안 적어 놓은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안 푼 사람들은 요것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조금 표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1번 유형은 다 마무리가 됐고, 2번 유형은 전문항 풀이를 더 가야 돼. 더 어렵다, 2번이.